네, 자, 여러분, 이제 이 일베에 대한 잡설 두 번째 파일인데요. 자, 두 번째 파일에서는요, 뭐를 살펴볼 거냐면은,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네, 뭐, 그걸 보고서 뭐 좋다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일베 기사가 뜨면은 좀 싫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기는 하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걸까, 그 사람들이?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요, 일반화의 오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상 일베라는 사이트를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봤더니요, 그 회원들 전부가 다 그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점잖게 글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언론에서 그런 걸 또 꼭 집어내요. 또 보면 아주 그 일베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만 집어내. 그래서 좀 확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 일베라는 사이트를 그냥 무슨 그 정신병자들의 집합소 이런 식으로요. 소위 말해서 이 네이밍을 그 이름을 짓는다 그러죠. 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닷컴은요, 제가 하는 이 사이트지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마디로닷컴 회원이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 한마디로닷컴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한마디로닷컴 회원일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한마디로닷컴 회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일반화의 오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무조건 그 일베 사이트 회원이라 그래갖고 뭐 이상한 또라이 취급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저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그냥 놓고 있으면 너 진보야 보수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박정희를 좋아하면 무조건 진보면 안 되고 뭐, 그죠? 진보주의자도 얼마든지 박정희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수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진보적인 뭐 문재인 후보라 뭐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 좋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자꾸 양분해가지고 너 또라이야 아니야 너 빨갱이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함부로 네이밍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같은 단체, 같은 소속일지라도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야.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전부 다 뭐, 예수찬당 불신족 이러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군 집단에 속해 있다 그래갖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인이지만 굉장히 좀 사기성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불교도 다 마찬가지라. 그냥 인간의 문제지 종교의 문제다, 뭐 정치 사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 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러면 넌 진보지 이렇게 어? 그죠? 또 뭐 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유 저 보수 꼴통 이렇게 함부로 네이밍하는 이 버르장머리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그죠? 예.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또 자꾸 일탈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나중에 또 할 텐데, 성급한 일반화 오류는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가 적어도 배운 사람이면, 그리고 의식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경상도 사람이니까 쟤는 뭐 새누리당 좋아하겠지. 아유 광주애니까 쟤는 무조건 민주당이겠지. 뭐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에 굉장히 오류의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에서 뭐 민영화 뭐 저거 얘기하고 뭐 정봉주 얘기 뭐 하란다고 아이 박기본 저거 진보 저거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면 저 섭하죠. 저도 경상도야. 고향이 저 본적지가 저 창녕이에요. 우리 저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 누구죠? 그 박영선 의원님하고 또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죠. 우리 다 창녕 그 동네에요. 본적이.
그리고 저도 뭐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러나, 저를 보고 뭐 빨갱이 그러고 막 자꾸,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함부로 이렇게 네이밍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일반회 오른 조심하자. 그러니까, 일베 회원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요, 사실상 상식 있고, 뭐, 나름 괜찮은 네티즌들 마저 그죠? 또라이 취급하는 거거든. 그런 건 또 다른 폭력이죠.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하되 그것들이 또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일베 회원들이 가끔 이렇게 일탈의 양상을 보이는 거, 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집합적인 어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굉장히 역사를 왜곡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거는 누구를 욕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가상 공간의 일탈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는 현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한창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도 거의 안 했는데 그거 미국 유학 가기 전에요. 시간이 남아서 합격해놓고 시간이 남아서 한번 손을 냈다가 세상에 미국 유학 가는 날 새벽까지 그걸 하고 짐도 안 싸고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밤새고 잠 하나도 안 자고 미국으로 가방 싸고 떠났었어요. 무서워요. 이 게임이라는 게 중독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게임에 손을 안 대죠. 할 줄 아는 게임도 없고. 근데 이 게임이라는 걸 제가 했던 경험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게임은 그냥 게임이에요. 뭐 컴퓨터랑 뭐 둘이 하든 간에 뭐 근데 이게 좀 실력이 늘어나고 뭔가 이 집착이 생기잖아요. 뭔가 이기고 싶은 거. 처음에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요. 게임 해갖고 지면 지나보다 이 재미없어 안 해 이러는데 뭔가 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그 게임을 하면 꼭 이겨야 돼. 특히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이겨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저는 스타크래프트 잘 못하기 때문에 편을 먹고 해요. 뭐 3대3, 2대2 이렇게 편을 먹고 해. 근데 편을 먹고 하다가 한창 해갖고 막 우리가 이길라 그래. 그거 신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편이 배신을 때려요. 아실 거예요. 그거 뭐 얼라이를 푼다고 그래.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나랑 동맹이야. 그럼 쟤랑 나랑은 편이 되고 상대편은 저절로 우리가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편이 이 녀석이 나랑 그 얼라이를 풀어버려. 그럼 어떻게 했냐면 1대3으로 싸우거나 그죠? 4대2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자기 나는 얘를 내 편이라고 공격 안 하는데 얘는 막 공격하니까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져요. 그렇게 얼라이를 풀었다가 깼다가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하면 이 쌍욕 막 하죠. 너 어떤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실제로 그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배신 때린 거 같고 막 싸우고 하다가 너 실제로 보면 너 죽는다 막 이러다가 알고 보니까 PC방의 건너편 자리였던 거야. 그래서 둘이 실제에서도 맞짱을 뜨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이거 이제 뭐냐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사실상 이런 도덕적인 관념, 의리, 또 뭐 정의, 또 뭐 공정함 이런 것들을 깨버려도요. 사실상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배신을 때린 녀석을 퍼니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상 공간에선. 걔를 어떻게 찾아내겠어? 기껏해야 뭐 신고 누를 수 있겠지만 게임에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댓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놨는데 거기 아래다가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 사람을 실제로 일일이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가 속이 상해도 그 친구한테 복수를 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할 그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안 달아. 뭐 다음이건 네이버건 댓글을 안 달아요. 왜? 뭔 그 의미가 있어요. 응? 이게 룰이요. 이 무너진 지 오래라고 댓글을 할 때 일단 쌍욕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욕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물론 그거를 모욕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쓴 글 가지고 모욕죄라고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요새 뭐 연예인들이 자꾸 죽고 뭐 악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죽고 하니까 요새는 이제 모욕죄 또는 뭐 명예훼손 가지고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댓글 같은 걸로 다 그걸 처벌하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던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건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그 공격성 있죠. 그 공격성들이 aggressive 한 그러한 그 intent, 그죠? 그 instinct, 본능이죠.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한 사기 또는 뭐 배신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걸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뻔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도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막 악플을 단다든지 아니면 가상 게임에서는 굉장히 사악한 짓들을 하고 다닌다. 옆에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 요새 뭐 GTA인가 뭐 이런 게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별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 19금인데 그 19금 달아나 봐야 뭐해 그거 어린애들이 그거 접근 못 하나요? 요새는 어린애들이 컴퓨터를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의 일탈 행위가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데 그냥 일탈일 뿐이었어. 그런데 처벌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패턴화 되고요.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을 결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다가 자꾸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화나고 나 막 욕하면 자기도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요 전혀 상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더 재밌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고백을 하건데 그래서 열이 받아서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나도 배신을 좀 해봤어.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좀 속이 그 뭐라 그래요? 마음이 좀 미안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심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쾌락을 느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악다구니를 쓰고 너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너 그렇게 사기칠 수가 있냐라고 할 때 더 쾌감을 느껴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인격들이요. 쌓이고 쌓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뭐 일진 그래갖고 학교에서 뭐 집단 왕따를 시킨다든지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누구한테든.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이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점점 희열로 바뀔 때가 있어요. 사실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 본성이 있다고.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요 사실상 악한 일을 할 때 뭔가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남에게 폭행을 저지를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막 욕을 하고 막 할 때 분이 풀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상. 그거를 우리가 어떤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 상식 이런 걸로 우리가 제어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놓은 게 어디야? 가상공간 인터넷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좀 성장해 가지고요 이제 20대 30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가요 이런 컴퓨터에 좋은 기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런 나쁜 기능에 노출이 돼서 이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빵빵 터지고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뭐 극렬하게 싸면 온라인상에 가보세요. 전부 다들 쌍욕이야. 보수라 그래서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박근혜를 찍었다 그래서 전부 다 머리 나쁜 사람이고 전부 다 바보 멍청거리겠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다 선하고 착하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거야. 그냥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죠? 일베라는 사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기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무서운 거라고. 컴퓨터 게임이 일반화된 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90년대 중반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중반부터 뭐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10년, 20년 돼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뭐 학생들 과외를 해갖고 대학생 때 가보면요. 중고생들 과외집 가보면 전부 다 집에 혼자 있어. 엄마 아빠는 돈 벌러 가고요. 애는 혼자서 게임하고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가면은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야 이제 끄고 하자 그래. 물론 어머니는 무서운 선생님이 돼갖고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 지금 선생님 왔는데 컴퓨터 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지 할 일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내가 뭐 하려고 게임하는 걸 스톱시켜요. 와가지고 딱 왔는데 게임 계속하고 있어. 그럼 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게임 해라. 그냥 한마디 하죠. 너 참 잘한다. 너희 부모님 그렇게 비싸게 과외비 줘갖고 하는데 너는 선생님 왔는데 그냥 게임하고 있으니까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된 거예요. 그게 벌써 90년대 중반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예, 일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도덕이라든지 상식 또는 전통 어떤 기존에 지켜야 될 보수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적인 문란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감추는 게 좋은 면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FM대로 살기 싫다 이거야. 나는 인터넷에서 튀어보고 싶다 이거죠. 그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건 뭐예요? 상식이죠. 그것이 잘못된 거건 잘된 거건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습이건 전통이건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을요 뒤집어 버려. 그 빈정거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받는 걸 보고 나 또 쾌감을 느껴. 이런 현상이 일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미친놈들, 아우,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병을 하나 새로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일베 모두 회원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일부의 회원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심리 치료 혹은 또 정신과 치료의 대상이지 그거에 대해서 단지 그냥 나쁜 놈들 미친 놈들 이러고서 매도하고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사실은. 그죠? 인터넷에 대해서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컨트롤 못하고 맨날 인터넷하고 요새도 보면요 어린애들 2살 3살인데 아빠 그 뭐예요 저 휴대폰 그거 저 뭐라 그러지 그거 저 뭐예요 이거 저 아이폰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 가지고서 막 게임하고 그걸 왜 컨트롤 못하냔 말이에요. 해야지. 물론 저보고 뭐 너도 애나 봐라 이런 할 말은 없는데 저도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게임에 노출되고 그냥 인터넷에 얼이 빠져나간 아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나마 모든 사이트들이 일베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일베 회원문화를 욕할 게 아니에요.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 데 가서 댓글 수준을 보세요. 전부 다. 일단 쌍욕이야 일단.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맞는 말이든 틀리든 말이든 그냥 거쳐먹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막 비판할 수 있죠. 비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선 따져야 되고 그리고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점잖게 해야죠. 그게 도덕적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거지. 뭐 이렇게 전투적이야 사람들이. 그죠? 그저 화난다고 쌍욕하고. 그죠? 요새 뭐 다음에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쌍욕부터 나오는데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대통령 기사만 나오면 일단 아래는 쌍욕부터 나와. 그죠? 아무리 자기가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욕에다가 담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또는 우리의 인터넷 생활 자체에 대한 큰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일배 현상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 보일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일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요 충분히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몇몇이 그런 거 올렸다 그래갖고 뭐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뭐 미친 수구 꼴통 극우 사이트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너무 뭐 저도 이 일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잘못 길이 들어버린 그죠? 방황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건 좀 이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베 기사가 뜨면요 그 아래 댓글로요 일베 이 미친놈들 하면서 또 욕이 쫙 깔려요. 내가 보기엔 별로 다르지 않아 그 사람도 어디 거기 저기 뭐야 자기 이름 뒤지고 하다 보면 누군지 뻔히 알 수 있을 텐데 거기다 그렇게 쌍욕을 써놓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열이 받아도 그렇지. 본인이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잡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배에 대해서 좀 헛소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재미있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시면 꺼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